무언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해서 온몸을 집어삼킨 적이 있나요? 새 직장, 연애, 거의 맛볼 수 있을 것 같은 꿈? 그런데 마침내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갈증이 더 강해져서 당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함정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역사상 가장 어두운 철학자 중 한 명인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욕망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를 몰아붙이고 눈을 멀게 하고 궁극적으로 파멸시키는 힘입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왜 더 많은 것을 원하면 항상 공허함을 느끼게 될까요? 그리고 그 욕망에서 벗어날 방법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가장 암울한 교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교훈은 정말 가슴 깊이 와닿을 겁니다. 간단한 진실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모두 무언가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성공, 사랑, 아니면 더 나은 삶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욕망은 우리를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고 목표를 좇게 하고 큰 꿈을 꾸게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 대부분이 놓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단지 한 가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원하는 맹목적이고 끈질긴 힘입니다. 마치 당신 안의 불꽃처럼 상상해보세요. 성취, 관계, 물질로 불을 지피지만 불꽃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순간 그 불꽃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승진이나 새 휴대폰처럼 무언가를 줬다가 결국 손에 넣고 나서야 공허함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이 권태와 고통 사이를 오가는 진자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받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권태를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원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반복될 운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왜 그토록 암울했는지 이해하려면 그의 핵심 사상, 즉 삶에 대한 의지를 파헤쳐야 합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지력, 즉 억지로 헬스장에 가는 것처럼 의지력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의지는 존재 그 자체의 핵심이었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향해 뻗어나가고 동물이 사냥하고 인간이 꿈을 쫓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엔진과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지가 당신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단지 더 많은 것을 원할 뿐입니다. 더 많은 음식,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삶을 원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불교와 같은 동양 철학을 연구하며 이러한 생각을 얻었습니다. 동양 철학 역시 욕망을 고통의 근원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는 더 어두운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의지가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의지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하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 끝없는 갈망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우울하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당신을 낙담시키려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깨우려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욕망의 덫에 걸렸다면 자유로 가는 첫걸음은 그 덫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역사는 욕망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 너무 많은 것을 원해서 대가를 치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미다스 왕부터 시작해볼까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는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욕망을 이루었지만 그 욕망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음식, 그의 딸, 모든 것이 차가운 금속으로 변했습니다. 미다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좋아했을 경고입니다. 욕망은 너무 늦을 때까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간 이카루스가 있습니다. 그는 자유를 원했고
누구보다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었습니다. 그의 야망은 그에게 말 그대로 날개를 주었지만 억제되지 않은 욕망은 날개를 녹여버렸고 그는 죽음으로 추락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카루스가 단순히 무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욕망이 지배할 때 우리 모두는 너무 높이 날아오릅니다. 권력과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생각해보세요. 그녀는 마크 안토니우스를 유혹하고 로마에 저항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지배에 대한 그녀의 욕망은 배신과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패배 후 그녀는 항복 대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최후의 저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쇼펜하우어가 간파한 것을 보여줍니다. 욕망은 단지 실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기까지 합니다. 좋아요. 욕망은 위험하죠. 하지만 왜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껴질까요? 무언가를 원할 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울까요? 과학적인 근거로 이야기해 볼까요? 현대 심리학은 쇼펜하우어의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무언가를 원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음식이나 사랑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화학적 흥분이죠. 하지만 문제는 도파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택배를 기다리거나 짝사랑에 집착하는 것처럼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실제로 얻는 것보다 더 기분 좋다고 합니다. 보상을 얻으면 뇌는 재설정되고 이 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을 쾌락의 쳇바퀴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더라도 적응하게 되고 그 쳇바퀴는 더 높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도파민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그 개념을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욕망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쳇바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 악화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전대상피질과 같은 뇌의 통증 중추를 활성화한다고 말합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은 마치 신체적 상처처럼 말 그대로 고통을 줍니다. 쇼펜하우어의 고통의 진전은 단순히 시적인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것입니다. 욕망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왜 우리는 계속 욕망을 쫓을까요? 사회가 우리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광고는 행복의 한 걸음만 더 다가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삶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자기계발 전문가들조차 더 크게 꿈꾸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부추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회를 의지를 증폭시켜 우리를 욕망에 가두는 기계로 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큐레이션된 피드를 스크롤하면 부러움이 증폭되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누군가의 휴가, 새 차, 완벽한 관계를 보면 갑자기 삶이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디자인의 결과입니다. 알고리즘은 당신을 계속 붙잡고 싶은 욕구를 자극합니다. 허슬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말을 듣지만 2021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지위를 위해 과로하는 것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환상을 쫓는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사회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을 팔아치웁니다. 만족하면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욕망의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욕망은 단순히 공허함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 잔해를 보여줍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그의 욕망은 제국을 건설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정복을 계속했습니다. 추방당하고 홀로 남고 패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나폴레옹의 지배의지가 한계를 보지 못하게 했고 그는 궁극적인 대가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의 비극을 생각해보세요. 오피오이드 사태를 생각해보세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또 다른 오피오이드를 갈망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2024년까지 매년 7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벗어날 수 없는 갈망에 휩싸여 과용으로 사망했습니다. 욕망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악순환에 빠지면 치명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질투로 파탄난 관계나 탐욕으로 파탄난 직장을 생각해보세요. 쇼펜하우어의 주장은 잔혹하지만 사실입니다. 억제되지 않은 욕망은 당신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처럼 우리는 파멸할 운명일까요? 욕망은 그저 종신형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절망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탈출구를 제시했고 그것은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입니다. 먼저 그는 함정을 보라고 했습니다. 욕망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라 마음이 조종하는 속임수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다음에 무언가에 집착할 때 잠시 멈춰서 자문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될까? 둘째, 초연함을 받아들이세요. 쇼펜하우어는 이 부분에서 불교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승려가 될 필요는 없지만 덜 원해보세요. 마음 챙김에 대한 연구들, 예를 들어 2022년 UCLA 실험과 같은 연구들은 현재에 집중하면 갈망이 줄어들고 평화가 증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큰 것을 쫓는 대신 지금 있는 것을 음미하세요. 커피 한 잔, 노을, 고요한 순간. 간단해 보이지만 더 많이를 외치는 세상에서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욕망 너머의 의미를 찾으세요.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음악을 사랑했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의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림이나 노래에 푹 빠져드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2023년 Psychology Today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인 취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를 치거나 이야기를 쓰거나 아니면 그저 깊이 귀 기울여 보세요. 삶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명하게 소통하세요.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상적인 욕망을 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즉 사상가, 몽상가, 지위보다 진실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대화 한 번이 좋아요 1000개보다 낫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욕망에 짓눌려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소비주의, 그리고 허슬 문화는 더 많은 팔로워, 더 많은 돈, 더 많은 모든 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물질적인 목표를 좇는 것은 정신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지만 더 외롭고 더 불안하며 더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야망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왜 추구하는지 자문해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무언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허함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까? 그의 철학은 경종을 울립니다. 당신이 통제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욕망은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의지의 노예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욕망에 갇힌 적이 있다면 이 점을 명심하세요.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저주로 여겼지만 동시에 그것을 헤쳐나갈 길도 보았습니다. 그 함정을 직시하고 환상을 버리고 갈망 너머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당신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는 모든 발걸음은 자유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당신처럼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보는 것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자, 오늘 당신이 버릴 수 있는 욕망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진솔한 대화를 시작해볼까요?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더 깊이 파고들고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